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친구 목사가 집단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부분이 있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게 보통 귀농을 생각하실 때 혼자 귀농하기는 힘들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귀농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단 귀농을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조율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아픔이나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럼 집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거기서 뭘 생산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산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게 회수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의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박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쪽박 잘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농사 짓는 것은, 대규모 농사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배추를 엄청 심었는데 가격 폭락하면 갈아엎는,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 농업을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마트 농법으로 해서 아니면 수경 재배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그 투자가 만만치 않게 돼야 되고, 그걸 회수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농업시설이라는 것이 시설 해놓고 나면 몇 년 쓰면 바로 이게 못 쓰게 되거나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초보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설을 오래 쓰지 못하죠. 그래서 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귀농할 때는 또 재정적으로 서로가 많이 얽히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같이 땅을 사고 같이 집을 짓고 뭐 농장을 아니면 시설을 같이 하고 할 때에 이 재정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묶여질 때에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충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뭐 이렇게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서로 의존되게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귀농을 할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빠져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땅을 같이 샀는데 각각 뭐 똑같이 분할을 했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 할 때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 빠져, 우리는 뭐 다 단합이 돼서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질 때 그 사람이 빠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을 딴 사람한테 팔고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땅을 팔고 갈 때는 뭐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걸 사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땅은 전체로 하고 지분만 갖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남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서로가 매일 수 있도록, 서로 재정으로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돈을 다 모아버리면은 그거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성장해 가고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줄기가 조금씩 형성돼서 이 시냇물을 이루고 그다음 강을 이루고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한 가정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물며 집단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10가정, 20가정 이렇게 탁 모여서 삶을 시작한다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을은 생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집단 기능에 대해서 재고해 보셔야 된다. 너무 어려운 것이다.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한계라는 것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와서 저 혼자서 일단 한 3년, 4년 정도를 저희 가정만 여기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분 청년들이 와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정이 들어온 것은 거의 한 4년 만에 한 가정이 들어오게 됐고 또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많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혼자서 시작한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었다. 나 혼자 들어와서 살면서 이것저것 부딪혀가면서 배워가고 또 터득해 왔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 흐름에 대해서 나에 대해 그 흐름을 거부하면서 여기 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오신 하나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흐름을 맞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집단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탁 이렇게 갖추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축부터 하고 집부터 이렇게 다 마련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돈을 내서 집을 다 지어 놓고 같이 삽시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남이 지어 놓은 집에 내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산다는 것이, 그게 참 그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얹혀 사는 느낌이죠. 굉장히 뭔가 마음의 부담이 있죠. 물론 집을 지어서 준비하신 분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짜로 집을 얻고 여기 살게 된다. 그게 자기 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자기의 일로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 내가 투자한 것도 없고 여기에 뭐 내 집도 아닌데 그냥 짐 싸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기능에 있어서 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그 농작물 선택도 참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 주기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기,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그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 봐야 되고, 특히 팔로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다 사준대, 아니면 어떤 뭐 여기서 다 소비해 주기로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잘 돼서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소비하는 데가 이 판로가 딱 하나만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판매자도 있고, 어느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있어서 이제 만약에 한쪽이 안 돼도 다른 쪽에서 또 받쳐주고 버티면서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면은 하나가 안 되면 그냥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상의 것을 상상하고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또 사람의 한계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은, 만약에 귀농을 생각하시고 마을을 일구고자 하신다면 먼저 혼자서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혼자가 힘드시면 한 두세 가정, 많아야 세 가정입니다. 네 가정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정 정도, 아니 두 가정은 좀 그렇고 한 세 가정, 보통 홀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정만 딱 있으면 둘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세 가정이면 이제 한 사람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둘이 문제가 있으면 또 한 사람이 중재하고 뭔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이제 시작하셔서 점차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같이 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죠.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귀농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무턱대고 막 시설하고 막 이런 작물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계산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농촌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귀농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농촌에서 가장 건강한 생산 과정,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다음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